안녕하세요, 교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독수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교장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독수리 학교의 설립 연도와 학생 수,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독수리 학교는요, 200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등하교를 하는 그런 학교고요. 기숙사 학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위치는 그 동판교 서울역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중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한 학년에 3학급이 있고, 그리고 한 학급에는 16명의 학생,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행정을 하시는 모든 교직원들 합해서 5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 교육 공동체입니다. 네. 선생님, 독수리 학교는 학생대 교사의 수가 4.5대 1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좋은 효과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교사대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그냥 지속해 가고 있는 이유는 학교의 그 운영 원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학생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학생을 위해서 학생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양보하고 다른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지속해 나가겠다, 그런 학생 최우선의 정신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전인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 생각, 가정에서의 태도,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교육을 하려면은 선생님이 면밀하게 아이들을 살피고 지도해야 하는데, 학생대 그 교사의 비율이 낮지 않고 높으면 이걸 도저히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경영상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낮은 그 비율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수리 학교는 중고등학교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연계되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연계된다면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체계적인 편리를 위해서는 중고등 과정으로 나눠놨는데요. 실제는 그 6년의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르윈이라는 그분이 그 사회 심리학자로서 조직의 변화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빙, 변화, 재동결이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이론을 저희 학교의 교육에다 적용을 해서 1년 단절, 3년 훈련, 2년 도약, 이런 6년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1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이들이 익혀왔던, 그리고 익숙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들이나 습관들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주는 것이 단절이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의해서 3년 동안 훈련하고 나머지 2년은 도약한다. 그래서 총 6년의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탈권위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떻게 권위 체계를 세워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연령적으로 청소년기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탈권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그런 나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이 시대 자체가 탈권위의 그런 문화나 상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또 저희들을 경고하시는 경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권위에 순복하기 위한 훈련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지도를 기쁘게 따르고 하는 데서부터 연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경외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요청을 아이들에게 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두는 게 좋아.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상처받고 나하고 관계 나빠지면은 그게 더 골치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친구 같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 권위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아이들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권위 체계가 형성되면 선생님들의 그 지도를 받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크리스천 친구들과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들과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으신데요. 야성이 없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실제로 독수리 학교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온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독수리 학교는 적합하지 않은 학교죠. 저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고요. 사실 군인 한 사람을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하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의 과정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후방에서 잘 교육을 해서 전장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목을 심어서 묘목이 큰 나무로 크려면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세찬 비바람이 오면 묘목은 그냥 뿌리채 뽑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고 내면이 견고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이 아이들이 야성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시고요. 훈련소에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실제 진검승부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독수리 학교는 굉장히 치열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듣다 보니 독수리 학교의 인재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저희 학교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 캐치프레이즈에 아주 함축적으로 그 저희들의 인재상이 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잘 갖춘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기여하고 틀린 것들을 바로 잡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인재상입니다.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렇게? 네. 사실 굉장히 그 함축적인 그 캐치프레이즈지만 실제로 그러한 그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모든 그 노력을 하나의 그 표로 이제 그 체계를 잡았는데요. 인간의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영적인 터, 그것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종국적으로 할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과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그 두 가지를 수행을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하고 훈련하고요. 그 위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배양해야 합니다. 사실 뭐 영성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세워졌는데 태도 배양이 안 되면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 순종, 감사,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리고 거짓말 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뭐 그리고 용기 있게 옳은 것을 위해서는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그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측면,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안에서 이제 훈련하는 것인데, 그 위에 그 학문과 그리고 기술이 이제 꽃을 피고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제일 위에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밑에 터가, 보이지 않는 터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학년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지만, 저학년 때는 주로 그래도 태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저희가 고학년이 되면 그 영적인 터,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공경, 그리고 인생의 목표, 이쪽에다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아주 견고한 보이지 않는 내면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 자기의 영역에서 그 할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아이들마다 그 잘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뛰어난 지성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다각적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독수리 학교는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는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당연히 갖춰지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교육이 매우 정상적인 사교육이라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을 누구에게 묻는다든가 도움을 잠깐 받는다든가 그런 일들은 뭐 저희 어렸을 때도 있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좋다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포뮬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냥 먹이면 아이가 저절로 모든 면이 고루 발달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된다. 이런 그 사교육 측에서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그 포뮬라를 돈 주고 사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연합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좋은 그 교재를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거를 막 넣어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수 자체를 올리는 단타적인 그러한 어떤 그 포뮬라를 먹이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학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실제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자기의 단기적 목표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지금 질문의 선상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 결과에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 차 있는데, 독수리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네, 특히 12학년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은 더 심할 것 같은데, 독수리 학교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가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점수를 내가 반드시
그 점수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결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공부를 어떻게 보느냐, 인생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 태도, 그것들을 구축하면 아이들이 나는 이 공부를 잘 익혀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활용의 측면을, 그리고 개발의 측면을, 그리고 더 발전적인 측면을, 그리고 이런 것 기회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그 예배로서의 공부, 사랑으로서의 공부를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요청하고, 12학년에는 이것이 이제 입시라는 것이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진검승부죠.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시 이것을 예배로서의 공부와 사랑으로서의 공부로 가져가면 다시 자유롭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태도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독수리 학교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징계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징계를 하신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원인부터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도록 선생님들이 면밀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서 정말 돌이킴이라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새롭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징계가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얘기하시는 대로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네,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징계의 열매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서 저학년 어머니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징계를 별로 받지 않았는데 졸업하려니까 억울하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독수리 학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쏟는 에너지만 해도 엄청난데 부모 교육까지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부모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부모 역할은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본래의 부모님들의 역할을 잘 다시 인식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잘 모르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기업인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위탁 받으셔서 길러가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선물을 받은 분들이고, 저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도록 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 똑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우리가 둘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관계, 학교와 부모님의 관계는 자본주의의 그러한 어떤 그 체계, 그런 시스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교육 서비스를 하는 자와 그 서비스를 내가 돈 내고 사서 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공급자와 사용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교육 서비스를 사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구매를 그만두기도 하고, 이러는 이제 과정이어서 아이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여건,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동역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그 학교가 같은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같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아이가 받을 때 학교에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부모님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정말 징계의 엄청난 열매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학교는 이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징계하는데 부모님은 너무 속상해하시면 이 아이가 그 열매를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저희가 그 부모 교육을 하고 또 부모님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돕고 하는 그런 그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독수리학교에 대한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랑이라고 한다면 독수리학교에 보이지 않는 꽃은 선생님들이죠. 네, 선생님들의 그 끊임없는 그 수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러한 그 고민들과 열망,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맞는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독수리학교에 정말 보이지 않는 꽃이죠. 물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자라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저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6년 제가 독수리 교육 받으면서 엑기스를 다 뽑아서 들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수리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독수리학교는 사실은 아이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그러한 그 학교죠.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신다면은 독수리학교에 오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학교는 다음 세대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용기 있게 역사에서 기여하고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군사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은 훈련소에 보내시겠다, 우리 아이를. 그런 부모님들은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학교 입학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수학이 알고 싶다의 김치마 기본입니다.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독수리 학교는 수학 교육을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독수리 수학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1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40, 괄호 닫고 단 y는 12 이상 38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풀 수 있는데, 자, 9학년들의 수업 시간이군요. 일단은 저희가 각각 구해서 뺄 수도 있지만 그냥 귀뚜라미 온 횟수의 차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y에다가 5를 대입해서 풀면 x가 5가 나오므로 귀뚜라미 온 횟수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명 말하는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학생이 미리 제공된 영상으로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개별 지도나 심화학습이나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교사를 가르치는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학년 말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7학년 활동 수업, 8학년 거꾸로 수업 등의 저학년 커리큘럼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선생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준별 수업입니다.
효과적인 수학 교육을 위해 학생 개인의 실력에 따라 심화, 기본, 보충반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를 준비하는 학습 습관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수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게 몰입하며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수학교사 김심아 기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수리 학교의 영어 교육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독수리 학교 저학년 7, 8, 9학년에서는 학생들의 독해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게 독서를 지도하는 ER, Extensive Reading Program, 말씀에 대한 묵상을 자신의 영어로 표현해보는 Devotional Journal Writing,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영어 기사를 읽고 분석해보는 Teen Times. 이 외에도 Speech Contest, Hello Vocabulary, Group Work,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영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에 입학하기 전까지 무엇보다 영어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팝송을 외워도 좋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글을 읽어도 좋고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도 좋습니다. 재미 요소를 통해서 영어와 친해지고 오시는 것이 독수리 영어 학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날마다 친해져서 너무 영어 공부가 하고 싶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태로 우리 독수리 영어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수리 학교의 과학교육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각 학년에 필요한 과학 철학 단원을 추가하여 과학의 목적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과학 교과서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기 때문에 7학년 과학 수업은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과학 철학으로 시작되며 이후 10학년까지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를 매 학년 과학 철학 수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독수리 학교 과학 수업은 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별히 각 학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독수리 학교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인 흥미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저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독수리 학교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코딩과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바이킹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현재 제가 지망하고 있는 기계공학과라는 학과를 선택하는 데 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학교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바로 과학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독수리학교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리포트 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수업,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사고 과정들이 많이 연습이 되고 또한 수업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체계들을 형성해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게 단순히 과학뿐만 아니라 학습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사회과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시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새로운 수업을 디자인하는 클래스 아리스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이 교사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수업은 학생 중심이고 학생들이 자기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탤런트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뽐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장을 세팅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전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 수업에서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저희가 삼국시대 수업을 하게 되면은 몇 세기에 어떤 나라가 전성기였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우. 그러면 같이 장단을 한번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몰인가요? 모두 아는 노래. 이렇게 제일 잘 나가. 뚜뚜뚜뚜 다대기에 잘 나가. 뚜뚜뚜뚜 근초고왕짱이야. 네, 이런 노래를 승희선. 네, 저는 아이들하고 경제 수업을 하면서 시장의 원리, 금융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프로젝트로 생애주기 자산 관리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 생애 주기를 놓고 어떤 경제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경제 활동만이 아니라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독일 학습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국내에서도 휴대폰 없이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외국에서 휴대폰 없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아가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빗댈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또 성경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역사관이 드러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저의 그 꿈꾸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인 우리들이 이미 앞장서서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2022학년도 독수리 기독학교 정시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7학년 모집 인원은 48명 이내로 이는 수시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인원이며 9학년은 편입생 약 1명을 모집합니다. 9학년은 현재 중학교 2학년 기준입니다. 단, 지원자가 선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기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원 학생과 부모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부모는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고 정신적, 정서적 장애나 학문적 장애가 없어야 하며 해당 학년의 연령자로 해당 학년의 학력이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또한 각 교단에서 정한 이단 교회 및 단체에 소속되거나 훈련을 받는 등 이단과 관련된 과정은 합격 이후에도 퇴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과 각 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류는 입학 원서, 검사 질문지, 추천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정시전형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개별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신 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는 휴일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선발학교에 참가해야 합니다. 선발학교는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선발학교는 숙박을 하지 않고 본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발학교는 학력평가와 인성평가로 진행됩니다. 학력평가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성경과 영어 과목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어는 회화 표현, 어휘, 문법, 독해 등을 포함한 지필평가로 진행됩니다. 성경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나머지 과목의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특정 출판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발학교가 끝난 후에는 심층 면접이 진행됩니다. 심층 면접은 지원자와 학부모 모두 참석하셔야 하며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면접일과 시간은 선발학교가 시작되는 9월 30일에 본교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학교와 심층 면접은 선발의 필수 과정이므로 불참 시 불합격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선발은 서류 전형, 학력평가, 인성평가, 심층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가정이 본교의 교육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격자는 1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독수리 학교에는 외부의 셔틀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강남, 송파, 잠실 지역, 경기 분당, 수지, 영통, 죽전 등의 등하교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행 지역은 입학 확정 후 버스 기사님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수리 기독학교 정시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독수리 기독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9월 4일 방문 상담대의에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방역 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약이 조기 마감될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별도의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